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해 1% 트레이더 주식투자 김효재입니다. 자,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저는 오늘 좀 재미가 없었어요. 장이 좀 재미가 없었고, 물론 오늘 저는 손실이에요. 손실이 난 날이고, 뭐 매매를 제가 오늘 많이 하진 않았지만, 오늘 뭐였죠? 샘표 식품 하나 있어요. 샘표 식품 하나 매매를 했고, 요거 매매를 했는데, 오전에 얘는 이제 지금 이 차트만 봐도 급등락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손절을 했는데, 보여드릴까요? 크게 저거는 아니고, 보시면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잠깐 모았다가 시세를 얘가 한번 주고 나왔죠. 여기서 이만큼 주고 줬었는데 이제 많이 밀리는 것 같아서 여기서 잡았지만 종가와 시가를 깨버리면서 아, 못 가나 하고 손절을 했는데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프로요? 한 10%가 더 갔나요? 13%가 더 갔네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렇게 손절을 했고, 나머지는 저는 이제 그 큐렉소 얘를 이제 시가에 날렸고, 잠시만, 큐렉소를 시가에 날려버리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큐렉소 모으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날부터 이제 이틀 동안 모아서 오늘 갭이 많이 떠줬어요. 이런 식으로 5%나 떠줬죠. 시간 외보다 많이 떠줘서 여기서 매도를 다 했고요. 그리고 뭐 따로 신규 매수한 건 없습니다. 샘표 식품만 했고, 솔트룩스가 오늘 정말 많이 올랐죠. 여러분, 제가 솔트룩스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효자존이니까 여기 오면은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세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이제 불타기를 했습니다. 저는 얘를 9월 초까지 가져갈 생각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거든. 얘는 지금 조금 한 1, 2주 보고 제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수익이고요. 지금 수익 구간에서 더 많이 물량을 샀어요. 여기 올라갈 땐가 사서 계속 수익 구간이다 라는 거. 그리고 종가에도 조금 샀어요. 종가에도 샀는데 시간 외에서 좀 올라줬죠. 그래서 얘는 불타기, 추격 매수죠. 추격 매수 올라갈 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저는 평단이 낮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뭐 제 평단이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샀다라고 하면은 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 이 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서 추격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평단은 아직도 낮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될 때 판단하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죠. 지금 구간은 높습니다. 뭐 9월 전에 얘가 조정이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4만 원이나 21선 이런 데서 저항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런 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그런 데서 잘 모으신다면 그때 또 다시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했고, 이수페타시스 얘도 모았어요. 모았고 지금은 제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나? 그래서 계속 모으고 있는데, 내일까지 정도 보려고요. 아니면은 저는 얘가 오늘 아예 3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만 원에서 이제 받을 생각을 했는데 3만 원까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3만 원 기다렸는데 오진 않아서 약간 지금 마이너스 3%가 아니고 한 2% 정도 되네요. 마이너스 2% 정도. 이수페타시스는 그렇게 지금 모아가고 있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오늘 밤에 올라줘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오늘도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수페타시스는 손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는 여기서 이수페타시스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도 글쎄요, 4만 원까지 못 갈 것 같거든요. 뭐 진짜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 아니면은 단기간에 4만 원은 힘들어 보여요. 저는 얘를 그냥 단타로 먹으려고 들어왔던 거지, 지금 이렇게 2, 3일 동안 늘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죠? 내일 정도면 수익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많이 올라가도 35,000원이면 진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정도 구간이면 많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이런 5일선, 21선 저항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를 뚫어주는지 내일 체크를 해봐야겠죠. 뚫고 올라간다면, 그리고 이수가 끼가 좋죠. 그래서 한번 시세를 줄 때 시원하게 줄 수는 있지만, 다 이수페타시스는 순전히 엔비디아에 달렸다라고. 그리고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전 세계 시장 분위기는 좋고 해서 지금 미증시도 좋거든요. 미선물도 나스닥 100이 지금 0.43%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장중에는 거의 보합권이었어요. 0% 정도? 0. 뭐 1, 2, 막 이렇게 뭐 음봉이었다가 양봉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오늘 엔비디아가 조금 올라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3만 원을 깨고 뭐 내려간다 이런 데까지, 그러면 저는 손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복귀하면서 제가 오늘 매매했던 거를 보여드린 거고, 이제 오늘 우리 요거 28일 국내 증시 요약 복귀하면서
또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자리, 효자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로고 바꿨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깔끔하죠? 저는 이제 이런 박스 로고를 좋아해서 이렇게 제가 만드는 것처럼, 썸네일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흰색에 이제 빨간 네모 박스 안에 흰색 글씨가 써져 있다. 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효자방, 9월 효자방 커뮤니티에 조만간 공지를 할 겁니다. 공지할 거고요. 무료입니다. 무료고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달라는 소리 하지 않고요. 유료 권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1%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조금 상위 1%랑 같이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지 보고 9월 효자방 들어오시면 돼요. 9월 효자방은 자, 텔레그램 30명, 카톡 오픈 채팅 50명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상위 1%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세요. 무료고, 무료 X. 무료고 유료 권유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보면 오늘 저는 장이 재미가 없었어요. 오늘 일단은 불매운동 테마가 오전에 잠깐 반짝하고 내려왔죠. 시세를 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반일 테마가 저는 하루 종일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얘네가 조금 반짝하고 내려와서 오전에 제가 이렇게 장을 보는데 사람들도 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어디 한 곳으로, 한 테마로 돈이 엄청나게 쏠리는 게 아니었고요. 물론 포스코 그룹은 강했어요. 오전부터. 포스코 DX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뭐 2차전지 얘네 빼고는 다들 돈이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재미없다. 이렇게 한 테마가 수급이 집중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오후장에 지금 이렇게 개별주들이 난리치고 이러니까 신소재 테마, 초전도체, 맥신, 양자암호 이런 애들이 반짝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양자암호는 상한가를 갔죠.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오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세 테마에서 대장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대장들은 오히려 오늘 2등으로 뺏겼죠. 원래 2등이었던 애들이 오늘 대장을 했습니다. 세 테마 다요. 그래서 이런 흐름도 있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2등주들이 강했다. 그리고 얘네가 눈치 보다가 오전에는 안 움직였죠. 마이너스였습니다. 다. 그러다가 오후장에 시세를 줬고 오늘은 이제 개별주 장세가 조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보다 거래 대금도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이럴 때는 저는 노잼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개별 테마들이 이렇게 개별주, 개별 테마가 반짝반짝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개별 테마는 뭐 CCTV나 YTN 민영화 이런 테마들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불나방처럼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한 종목, 어떤 테마에 한 종목을 잘 정해가지고 이런 날 여러분들께서 저점이나 이런 데서 매수를 잘 한다면 내일이나 모레 시세를 줄 때 그때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뭐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는 매매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 주식 배울 때 많이 해봤는데 영양가가 없죠. 뭐 잘 먹으면 잘 먹을 수 있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런 데는 거의 50대 50 싸움이죠. 특히 주린이 분들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한 종목을 정했으면 그런 데서 매수를 잘 한다면 비중을 실어서 그러면 이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시세를 줄 때 이럴 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 꿀팁입니다. 개별주 장세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간다고 꼭 그 테마를 못 해가지고 나 오늘 소외됐어 이런 느낌을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쟤네가 가는구나. 쟤네가 강하네. 그냥 이 정도까지. 진짜 하고 싶으면 뭐 한 주 아니면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럼 뭐 50만 원. 진짜 비중 적게.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도 할 땐 있어요. 근데 저도 오늘 이런 애들 다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고 거래대금도 적었죠. 얘네들은. 그래서 원전도 그렇고요. 원전도 오늘 그나마 가장 세게 올라온 테마인데 아직 원전 애들이 어때요? 다 역배열이죠. 원전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서정기전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서정기전부터 보면 역배열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말랐어요. 거래대금이 말랐고 오늘 상한가가 한 번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오늘 같은 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 보세요. 급등락 너무 심하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가 상따 한다고 이런 데서 잡아서 여기까지 뺍니다. 위험하죠? 여기서 이제 가겠네 해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빼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오늘 굳이 매매 안 하셔도 돼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루 이틀 정도 얘네가 거래대금 거래량이 빵빵하게 며칠 동안 올라온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첫 반등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주식이 참 쉽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기준봉도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죠. 장중에는.
만약에 시세 주고 이런 식으로 시세봉, 그러니까 윗꼬리가 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서점 기전은 상한가를 가서 기준봉을 세웠지만 만약에 오늘도 이런 윗꼬리가 긴 시세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시세를 주고 떨어졌다라고 해서 시세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왔어. 그래서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조정이 나오죠.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실 원전 기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지금 워낙 저점 구간에다가 이런 거는 아마 세력이 어느 정도 쏴줬을 겁니다. 쏴줘서 제가 이따 뉴스도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봉을 세웠고, 기준봉을 세웠으니 세력의 돈이 오늘 많이 들어왔겠구나 라는 거를 우린 오늘 알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얘네가 거래대금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보시고 그때 가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식 꿀팁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주에는 항상 여러분들 계좌를 잘 지키셔야 해요. 불나방, 매매, 추격, 매수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세 테마 오늘 보면은 2차전지 포스코 그룹이 강했고, 포스코 그룹 중에 오늘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1선 뚫으면서 기준봉을 세워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자 신고가를 갔어요. 이런데 뚫을 때 제가 해보라고 했습니다. 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나중에 포스코 DX도 시세를 뭐 한 번 더 줘, 5만원까지 주고 눌림 뭐 이런 데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런 데까지 다시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올라갈 때는 비중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은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시 나중에 오면은 이럴 때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포스코 DX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계속 이 뉴스죠. 그래서 이거 이번에 저거 뭐야 한다고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사회가 아니고 뭐였죠? 이전 상장 추진. 임시주총에서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얘네가 오르니까 LNF도 지금 그 이슈로 이사회에서 얘네는 승인을 했다고 해요, 오늘. 그래서 LNF는 많이 올랐는데 얘네가 완전 양아치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사모펀드에서. 이거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온 건데, 찌라시에서는요 어떻게 말했냐면 기관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사모펀드.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해댔다. 자, 기관 들어온 거 보이죠? 그리고 기관이 어때요? 이제 호재 기사를 내기 시작합니다, LNF에. 진짜 기관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양아치해요. 그리고 LNF는 특히나 공매도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포스코 DX도 이전 상장 때문에 신고가를 갔으니까 LNF도 신고가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얘는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매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가 많이 줄죠. 그 코스피에 또 추정 펀드들이 많고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투자 받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공매도가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얘네가 코스피로 가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LNF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 제가 댓글 단 분들도 얼마 전에 기억이 나는데 20만원에서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만원 딱 여기서 3일 동안 지지가 나오더니 저런 기사 찌라시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중에 포스코 그룹과 LNF가 강했다. 그리고 그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많이 올랐던 키워드는 저 코스피 이전 상장, 포스코 DX의 이전 상장과 LNF 이전 상장, 그런 이제 기사가 있었다. LNF는 오늘 공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양자 암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후, 그러니까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얘도 기사가 있었어요.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요거 양자 내성 암호 상용화 마지막 단계 눈앞 SKT 선점 효과 기대. 요거 붙여주면서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강한 임팩트가 있는 기사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완전 개별주에다가 수급이 쏠리는 데가 없으니까 아마 세력이 이런 데서 쏴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부터 그래서 상한가를 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로는 오늘 대장이었지만 얘가 단기가열에 들어가요. 단기가열 예고였거든요. 지금 화살표 2개, 화살표가 이렇게 3개 나오면 제 차트에서는 단기가열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가열 예고여서 얘가 2등으로 이제 전락한 모습. 하지만 저는 단기가열 매매를 좋아해요. 솔트룩스도 그때 우리 효자방 사람들 크게 먹었죠. 그래서 단기가열 2일차는 3일차, 2일차부터 만약에 우리로 이 종목이 많이 밀린다, 뭐 오늘 저점 이런 구간부터 조금씩 해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밀릴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시세를 줬으니까 이 타점을 좀 더 높여서 이런 구간서부터 크게 이렇게 잡으면 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는
화, 수. 내일부터 3일 동안 단기 가열이니까 화, 수, 목이죠. 수요일 날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전. 원전은요, 여러분, 그 기사가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원전주, 현대건설, 미 소형 모듈 원전 SMR 첫 수주의 일제히 강세. 근데 이게 수주 금액이 4조 원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4조 원이면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네옴시티 나오고, 뭐 요새 뭐 초전도체에서부터 뭐 몇백 조다 막 이러니까 지금은 조금 저런 재료 임팩트가 좀 작게 느껴지죠. 그리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좀 저점 구간이기도 했고, 오르비텍이 원전주거든요. 오늘 서전기전이 대장이었고, 오르비텍이 2등이에요. 2등주인데, 얘가 방사능 치료 그 관련주죠. 근데 얘가 올라주면서 원전주들이 반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엮어서 원전 애들 오르면서 저 기사도 있어서 상한가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방사능 이슈에 원전 저 기사까지 엮어서 원전 애들이 강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는 내일 더 지켜보고 원전 애들은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영상에서 그 원전 애들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또 구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CTV랑 YTN 이런 애들. CCTV는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얘네도 뭐 얘네 완전 악질이에요. CCTV 관련주들. 그래서 저는 안 할 생각이고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얘도 기사가 있었어요. 보여드리면 그 의료 그쪽에 CCTV 설치한다고 기사가 있었는데, 요거 흥남도 시도에 CCTV 정신 응급 대응센터 확대 설치 요청 이런 건데, 글쎄요 이거 모르겠어요. 내일 얘네가 강할지. 얘네가 갭 떠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네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다. 코콤이 갔습니다. 코콤. 코맥스는 얘도 거의 상한가인데 지금 보시면 9.55% 조금 아깝게 상한가를 가지 못했죠. 코맥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YTN 민영화 이 뉴스도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영께서 한마디 더 해주면서 많이 시세를 줬지만 상한가가 깨졌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하락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일 이제 오늘 고점을 뚫어줄 때 매매를 하시거나, 돌파 매매죠. 오전에 시세를 줘서 이런 구간, 오늘 고점 구간을 뚫어줄 때 돌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완전 밑에 구간 이런 데서 해보시면 되겠죠. 저 민영화가 저도 이 기사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얘네가 계속 저거 YTN 민영화 저번에도 있었는데 미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 테마는. 일단 뉴스 보여드리면 이거 YTN 민영화 속도 낼 듯 포털 재평이 법제화 시도, 요 기사도 있었고, 또 하나 이런 거 여소야대 야지지 세력들 언론 잡아 24시간 정부 욕, 이런 것 때문에 저런 YTN 민영화에 이제 수급이 조금 오늘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실 분들은, 저는 글쎄요, 저는 만약에 돌파하면은 진짜 비중 적게 조금 해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이런 구간까지 많이 밀려주면 이제 오후 저점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중간 구간에서는 안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약세는 이제 단일 테마, 그러니까 불매운동 테마였는데 샘표 식품이 대장이었죠. 그리고 그 음식료 테마에서는 푸드나무, 그리고 윙이푸드 얘네가 대장이었는데 지금 시세에 많이 주고 내려왔어요. 오늘 이런 식으로 기준봉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구간에선 해볼만 하겠죠. 근데 샘표 식품 같은 경우도 이런 급등락이 되게 심해요. 얘가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죠. 그래서 매매하실 분들은 진짜 조심히 하셔야 되고, 이런 구간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저 불매운동 뉴스 계속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 이런 구간에서 1타점 들어가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샘표 식품이고요. 그리고 오늘 음식료 테마가 그 다음으로 강했죠. 음식료 테마가 가장 강했고 그 다음 샘표 식품, 저 소금, 천일염 관련주가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푸드나무도 너무 역배열인데 얘는 글쎄요. 얘는 너무 점상에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 매물대가 비어져 있죠. 이런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윙이푸드는 저는 안 볼 거고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저는 샘표 식품 요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AI도 강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 셀바스 AI, 그리고 솔트룩스 시간 외에 좀 올라줬고, 뭐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마음 AI 이런 애들까지. 마음 AI가 오늘 대장으로 갔죠. 그래서 AI도 계속 좋아 보인다. 근데 마음 AI는 지금 너무 역배열의 차트가 낮죠. 근데 오늘 얘네가 이렇게 상한가 간 이유는 시간 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중에는 솔트룩스가 강했어요. 솔트룩스가 강했고 얘는 계속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거 지금 차트 이 구간에서 지지하면서 계속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네 뉴스가 요게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정부. 이거랑 왜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AI 도입, 이것 때문에 왜 솔트룩스가 갔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 엮였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요. 솔트룩스 홈페이지에 가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해가지고 얘네가 그 정부에다가 많이 저거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그리고 서울시청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 기사로 솔트룩스가 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삼성 AI 때문에 시세를 많이 줬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정도 남아있는데 저런 기사는 이제 솔트룩스의 굉장한 호재가 되겠죠. 삼성도 있고 정부, 저런 이제 정부에 제공을 한다, 저런 거. 그래서 솔트룩스는 계속 좋아 보이고, 오늘 그 주말에도 삼성 저게 나왔었죠.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생성 AI 서비스 베일 붙는다, 내달 첫 공개, 이런 거.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삼성 SDS 관계자는 기업이 요게 아니고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 다만 이번 행사가 삼성전자 주도로 준비 중인 자체 생성형 AI 구축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삼성전자도 9월 초에 발표를 한다고 하죠. 삼성 SDS랑 삼성전자랑 지금 뭐 따로 AI를 만드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 AI만 붙여주면 솔트룩스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요 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는 이렇게 AI까지 강했다. 단일 테마가 오늘 조금 약했고, 초전도체랑 맥시는 계속 보합 부분, 제가 오늘 2등주가 강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2등주가 저렇게 시세에 주는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2등주가 갈 때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 델타테크, 제가 계속 이런 구간 내려오거나 아니면 휴비스, 맥신에서 휴비스죠. 휴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지켜주면서 시세가 좀 올랐네요. 사실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할 생각입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는 요거 오늘 아쉽죠? 아까도 제가 표시를 했지만 요거 좀 아쉽습니다. 좀만 더 떨어져서 2,000원 부근이었으면 저점 잘 잡는 거였는데 반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건 좀 아쉽고, 우리로는 수요일쯤부터 볼 생각이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 세계 시황이 좋은 이유에는 중국 증시 살리러 15년 만에 인지세 인하,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오늘 세계 증시가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증권가에서는 반반이랍니다. 이거 때문에 또 괜히 사람들 공포심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공포심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은 올랐어요. 오늘은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은 중국 증시가 좋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1% 이상씩 다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거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좋았고요. 지금 그 증권가에서는 박스권을 아마 형성을 할 거라고 해요.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급등락이 너무 심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코스피는 박스권을 형성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글쎄요, 박스권 형성하면 우리한테는 좋아요. 우리 같이 테마주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량주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테마주 매매하는 게 오히려 수익 내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증권가가 항상 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냥 저런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뭐 딱히 볼 게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을 넘어줬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좋아지고 주가의 힘, 2차 전지의 힘이 점점 더 세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되는데 코스피는 아직 미치니까 이런 구간까지 메꾸러 오겠죠? 갭등 구간, 21선 저항이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럼 뭐 반도체 애들 오르면서 우리 지금 이수페타시스 이런 애들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봤고요. 오염수 방류는 오늘 뭐 따로 기사 나온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계속 지금 중국이랑 일본 사이가 계속 악화된다는 거. 오늘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중국 놀러 가서 중국에서 일본어를 하지 말랍니다. 뭐 닭을 맞는다고. 그래서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잘 해외 놀러 안 가지 않나요? 일본 사람이 아마 중국 엄청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 뭐 그런 얘기 또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런 거 불매운동 한다라는 거. 그리고 초전도체도 오늘 뭐 딱히 나온 기사는 없었고요. 양자 암호는 제가 이게 잘못됐네. 요거는 양자 암호 그거죠. 양자 암호 이렇게. 양자 암호는 이런 기사가 있었고, 맥신도 오늘 딱히 나온 기사 없었죠. 금요일날 이제 이런 기사 나왔었는데 오늘은 없었고, 2차 전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AI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은요. 30일날 이제 STX 오늘 시세 많이 좋죠.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 정지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이제 슬슬
매도하고 나와야겠죠. 물론 그 정지 이후에 다시 재개되면은 더 시세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거의 한 달 좀 안 되게 물려 있는 게 아니고 묵혀져 있죠. 그 돈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쓰시면 되시겠고요. STX 주주분들. 그리고 31일 지수 리밸런싱. 그래서 그때까지 2차전지가 저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에코프로가 계속 이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조만간 시세를 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BM이 강했었거든요. 갭이 1.9%가 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시세를 줄려나 보다 했는데 시가부터 바로 빼죠. 제가 뭐라 그랬죠? 2차전지는 시가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시가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 이런 기준봉을 세우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날 하루 종일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날 하루 종일 횡보하거나 계속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오늘 BM은 갭이 많이 떠서 1.9%나 떠서 바로 내렸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43%가 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BM이 에코프로를 제끼고 에코프로가 박스권을 형성할 때 에코프로 BM이 치고 올라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떨어지면서 다시 박스권 안까지 진입을 했죠. 근데 아직도 저는 BM은 계속 좋아 보여요. 지금 아마 시세 한번 주지 않을까 조만간. 그 일봉으로 지금 21선에 이런 식으로 걸쳐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만약에 미증시가 좋다면 지금 계속 오르죠. 이런 식으로 미선물이. 그래서 미증시가 좋다면 아마 2차전지는 내일 갭 뜰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금양도 나쁘지 않았고요. LNF, 세로닉스 이런 애들 시간 외에서까지 많이 올랐고 2차전지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다. 코스닥도 21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주주분들은 이제 며칠만 더 힘내시면 아마 수익 구간에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효자존을 다 넘어섰어요. 모든 2차전지 애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효자존을 다 넘어갔고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즐길 구간이고 만약에 단타를 한다. 저는 이거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너무 시세를 많이 줬고 BM은 21선 돌파하거나 이제 내일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줄 때 여기 돌파해줄 때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2차전지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내일 지금 조금 보고 있는 효자 종목은요. 내일도 사실 딱히 없거든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원전도 올랐고 YTN도 올랐고 CCTV는 안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삼청당 제약이라고 얘도 그 기사가 좋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얘 만약에 눌리면은 얘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KGETS 얘도 끼가 좋죠. 얘는 여러분 오늘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일봉으로 이런 식으로 121선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이틀 동안 시세를 줬어. 그리고 오늘 하루 횡보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일 KGETS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여기를 지킨다. 여기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간 1타점, 2타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도 안 오고 이쪽에서 스물스물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와. 그럼 한 번 더 시세를 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ETS 이런 흐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오늘 저점 14,800원 부근 왔을 때 돈이 들어오는지 여기서 15분 내지 30분 동안 버텨주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기를 안 깬다면 이 위에 오히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확 떨어질 수도 있죠. 투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 왔을 때 지지하고 이렇게 반등할 때 이런 데서 매매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매매 꿀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켜주는지 보고 이렇게 올라갈 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KGETS가 제가 뭐라고 했죠? 첫날 당연히 매매 안 했어요. 근데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이틀째 거래대금이 4천억이나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해야죠. 아직 역배열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정배열로 돌아섰죠. 5일선, 11선, 21선이.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눌림을 준다면 KGETS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DR텍이랑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애들은 이제 글쎄요. 얘네들은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는 제가 지수 안 좋을 때 오늘처럼 개별장이거나 개별장 장세이거나 지수가 안 좋을 때 할 건데 내일은 아마 저 지수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얘네들은 패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죠. DR텍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해볼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당연히 저도 2차전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 중에서는 저는 포스코 애들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에코프로 BM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에코프로의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보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내일 시세 주면은 어느 정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불매운동 테마에서는 샘표식품이 가장 낫지 않나. 이거 아니면 푸드나무 이 둘 중에 하나만 볼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소재 테마 그 3인방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어디서 얘네 어디서 매매하는지 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되겠네요. 아, 오늘 뭐 사실 뭐 오늘은 크게 이런 애들이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CCTV랑 TVN 뭐 원전. 근데 또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려면 제가 또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도 간단해요. 제가 보는 거는 요약하자면 당연히 이제 2차 전지를 봐야 되고요.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이수. 얘는 제가 모으고 있으니까 본다는 겁니다. 이거 보고. 그리고 뭐 테라사이언스, STX 이런 애들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테라사이언스는 나중에 만약에 지금 3연상 같죠? 요거는 효자 식구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대응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눌림 볼 겁니다. 요거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테라사이언스 볼 거고 원전은 패스할 것 같고요. 만약에 눌림 잡는다면 저는 KG, ETS 요거 보고 있고 요렇게. 그리고 신소재 3인방 얘네들은 눌림 깊게 나올 때 그때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사실 얘네 뭐 요 정도. 솔트룩스는 계속 수익 중이라서 올해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현재까지 나온 기사는 지금 오늘 밤중에 또 기사 좋은 게 나오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금 볼 것 같습니다. 뭐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개별장 개별주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나방처럼 오늘 뜨는 거 막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종목에서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잘 모아 가신다면 시세 주는 날 크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우리 주주분들, 효자방 식구들, 새로 오신 분들 다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